34회 때 시험에 이렇게 26회 34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관 변경 가운데 청산금 징수 지급 방법 및 절차. 자, 요거 5개를 딱 적어 놓고 다음 중 정관 변경할 때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이거 볼 때 어때요? 가만히 보다 처음 보는 거다 이러면 모르겠다 하나 찍자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네.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 중요사항이죠. 근데 이거는 청산금을 징수하는 방법, 절차, 청산금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건 중요사항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징수 지급 방법이나 절차, 방법 절차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아, 그럼 요거는 3분의 2 이상 정도는 안 될 거다. 그래서 답 이거. 그러니까 나와서 보니까 답은 이거 맞더라, 그죠? 아닌 것은 했는데 이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봐요. 3분의 2 이상. 자, 원칙은 얼마요? 조합원 과반수 동의. 밑에다 사관정이라고 쓰고, 마지막에 정의 동그라미. 정관 변경도 과반수 사항이다. 그리고 시장구수 인가. 근데 2번 3분의 2 이상 동의. 한마디로 어떤 사항? 앞에 사항 위에다 중요라고 적어요. 중요사항. 중요사항은 3분의 2 이상 동의. 자, 1번부터 6번까지 쭉 묶어서 한마디로 중요사항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요거 표시해봐요. 정비구역 위치 면적. 그 앞에 번호의 동그라미. 조합 비용 부담 회계. 시공자 선정, 계약서 내용, 사업비 부담 시기. 그거 4개를 동그라미 하고 그 밑에다 한 줄 적어요. 청산금 징수 지급 방법 및 절차. 요거. 청산금 징수 지급 방법 및 절차. 그거 X. 그거 체크하고, 그거 고르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거 4개는 중요사항이고, 요거는 조금 덜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3분의 2가 아닌 거다. 그죠? 그럼 한 과반수, 아까 3분의 2 아니면 아까 원칙대로 과반수 사항이죠. 그죠? 맞습니까? 네. 요거 적은 거 맨 끝에다 하살표에서 과반수. 아, 요거는 과반수 사항이다. 이거 3분의 2 아니니까 과반수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거지로 외워가지고 내가 외운 거 아닌 거 고르고 이런 시험 치면 안 됩니다. 그 공부 그렇게 하면 불가능이죠. 그죠? 근데 5개 중에 가만히 보니까 요거 4개는 중요하니까 3분의 2고 요거는 그 정도는 알 거다. 과반수다. 그래서 이런 거. 자, 다음. 아까 대의원, 여기 보세요. 대의원 수 선임 절차. 바로 밑에 하나 더 적어요. 대의원 수 또 선임 절차. 3분의 2 정도 중요한 사항은 아니겠죠. 그죠? 대의원 숫자 몇 명. 선임하는 절차, 그거는 3분의 2 정도는 아닐 거다. 요거 X, 요거 26회. 역시 뭐다? 과반수. 3분의 2 아니니까 과반수. 그죠? 자, 요거 보시면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중요사항은 3분의 2, 요건 좀 덜 중요하니까 과반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그럼 지금까지 이제 조합 다 끝났어요. 시장군수 주공 등이 아닌 자가 시행. 그럼 시장구수 주공등 공공주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거는 소유자들이 하는 거죠. 그때는 조합 설립하여야 한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장구수 주공이 시행하는 겁니다. 응? 그리고 소유자들이 시장구수 주공 보고 시행해달라고 원해요. 재개발, 재건축인데 원래는 소유자, 조합 그들이 하는 건데 소유자들이 우리가 안 하고 시장군수가 했으면 좋겠다. 공공주체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때는 조합 설립은 안 하죠. 조합 설립한다는 것은 시행자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시장구수 주공이 시행해달라고 소유자들이 원한다면 그건 조합 설립은 안 하겠죠. 그죠? 그럼 조합 설립은 안 해도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결집할 조직은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뭐다? 주민대표회의입니다. 우선 시장구수 주공 등이 공공주체가 시행하니까 조합 설립은 안 하는 대신에 우리들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주민대표회의, 이걸 구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요. 그리고 저 앞에 아까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대표회의는 시장군수 승인이고, 조합은 시장군수 인가입니다. 승인하고 인가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조합은 인가고,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대표회의는 승인상. 자, 그러면 주민대표회의에 주민대표들이 있겠죠. 그죠?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25명 이하.
대표. 그게 시험에 31에 32에 두 번 나왔어요. 물론 맞는 걸로 나왔어요. 맞는 걸로. 이런 걸 가지고 숫자를 고쳐서 틀리게 내면은 출제위원들이 좀 욕먹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더라도 맞는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주민대표에 대해서 우리 추진위원이든 주민대표회의의 주민대표든 구역 안에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역시 과반수 동의입니다. 일반 동의, 과반수 동의. 그리고 시장구 승인을 받는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청계천에 재개발 사업한다. 상가 재개발한다. 근데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시장 군수가 있어요. 그럼 공공주체가 시행하니까 조합은 없죠, 그죠? 그 대신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겠죠. 응? 주민대표회의. 또는 상가 세입자들. 주민대표회의나 상가 세입자 이런 사람들은 그럼 공공주체가 하니까 정관 안 만들고 뭘 만든다? 시행규정 만들죠. 공공주체는 시행규정입니다. 그럼 이 시행규정에 대해서 주민대표회의나 세입자가 의견 제시할 수 있다. 그죠? 자기들이 하지 않는 대신에, 공공주체가 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죠?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철거, 보상, 이주대책, 퇴거, 이런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다. 근데 31회 시험 때 상가 세입자는 시행 규정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수 없다. 틀렸죠? 있죠. 자, 당장 생각해봐요. 내가 그 동네에서 가게 열어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공주체가 재개발 사업한다. 시행 규정 만든다. 그러면 그 시행 규정 만드는 데 대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자, 교재 한번 보시죠. 50쪽 맨 위에 시장군수 주공등의 시행. 한마디로 공공주체 시행이죠. 근데 이걸 원한다. 누가 원해요?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죠. 어쨌든 공공주체가 시행하는 거죠. 그 밑에다 조합 설립 X. 조합 설립은 안 하죠. 그 대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 자, 그 다음 2번.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25명 이하. 그게 주민대표들입니다. 3번. 시장군수 승인. 승인의 동그라미. 승인사항이죠. 조합만큼 중요한 건 아니다. 승인사항이다. 자, 그저 밑에 2번 가봐요. 주민대표회의 세입자. 시행자가, 즉, 이 시행자는 공공시행자죠. 시행규정 정하는 때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그 밑에 없다, X, 없다 해서 시험 나왔다. 있답니다. 어떤 거요? 밑에 철거, 주민 이주, 기타. 그런 거는 뭐 읽을 필요 없고. 자, 여기까지 해서 조합에 대해서 보셨어요. 우리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주간경계선 사업은 처음부터 공공시행자고,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시행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들이 하지 못할 때 공공시행자가 또 들어가죠. 그죠? 그럼 시행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시행자가 공사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공사계획을 사업시행계획이라 해요. 도시개발사업, 국계법의 도시계획 시설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공사계획을 실시계획이라 그러고, 실시계획인가? 근데 정비사업에서는 공사계획을 사업시행계획이라 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지정됐어요. 그럼 처음에 시장군수가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하죠.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합니다. 그럼 정비계획으로 이 동네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한다? 원칙은 정해져 있죠. 시장군수가 만약에 어느 동네 재개발하면 재개발 이 동네 이렇게 한다고 미리 정해놨어요. 정비계획은 행정청이 정한 거죠. 그럼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작성할 때는 시장군수가 수립해놓은 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그래야 인가 신청하면 인가를 해줍니다. 만약에 부적합하면 인가 안 해주겠죠, 그죠? 예. 시행자 지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시행자로 확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시행계획은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다음의 내용이 들어간다. 어떤 거요?
정비계획에 따라서 다음의 내용. 그 구역 안에 토지 이용, 건축물 배치,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자, 주민 이주 대책, 재개발하면 그 동네 사람들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이주 대책 같은 거 세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입자의 주거 이주 대책. 그러면 3번, 4번 두 개 묶으면 요거는 소유자들이고 요거는 세입자들이죠, 그죠? 세입자들 다른 데로 내보내는 계획도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 두 개를 묶어서 31회 때 맞는 걸로 나왔는데 요거하고 살짝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문제를 냈어요. 일반 분양 대상자의 입주 대책. 어디서 받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다. 이거는 거기 살던 사람들 다른 곳에 이주 대책 세워주는 거지. 그죠? 이건 어때요? 나중에 재개발 사업 다 끝나면 여기 철거된 사람들 전부 분양받아 들어가죠. 그리고 남은 거는 일반 분양하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들 입주 대책. 그거를 공사계획, 사업계획에 왜 들어갑니까? 그죠? 여기 살던 사람들 다른 곳에 이주하는 이주 대책은 세워주지만, 나중에 사업 다 끝나서 분양받아 들어오는 사람들 입주 대책을 세워줄 필요는 없죠. 그죠? 그걸 공사계획에 넣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요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서 이건 틀렸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그러면 외우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알아요. 그죠? 이건 공사계획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범죄 예방 대책 세워줘야 되겠죠? 우리 재개발하는 동네 어때요? 사람들 다 나가버리고 밤 되면 깜깜한 우범지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범죄 예방 대책을 사업계획 속에 넣어줘야 됩니다. 임대주택 건설계획. 자, 분양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도 일정 물량만큼 지어줘야 돼요. 근데 재건축은 제외입니다. 요게 주의합니다. 아, 재개발은 임대주택 지었는데 재건축은 임대주택 의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하면 이거 골라야 돼요. 재건축할 때는 포함 안 해도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본문에 맨 위에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계획 포함할 내용 아닌 것은 하면 그냥 단순하게 이거 본 적 있다, 이건 맞는 거다 하면 안 된다. 재건축 사업할 때는 포함하는 거 아니다. 요거.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요거 지어가지고 넘겨주면 임대사업에 쓰기는 하지만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살짝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200m 이내에 교육시설 있을 때는 교육환경보호계획. 공사하다 보면 옆에 교육환경이 지장 줄 수 있잖아요. 보호계획 같은 것도 포함해야 된다. 자, 교재 잠깐 볼게요. 51쪽에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작성. 내용은 1번부터 13번까지. 자, 그 중에서 3번, 4번 두 개 묶어봐요. 3번에 주민 이주 대책. 4번에 세입자의 주거 이주 대책.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거. 자, 옆에다 적어요. 일반 분양 대상자에 대한 입주 대책. 일반 분양받아 들어오는 사람들 입주 대책을 사업계획에 넣을 일은 없죠. 그거 X. 그래서 두 개 묶어서 보시고. 자, 5번에 범죄 예방 대책. 6번에 임대주택 건설계획 6번 동그라미. 오른쪽에 재건축 사업 제외. 아, 재건축 사업일 때는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죠?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뭐다? 재개발하고 주관경하고 재개발이죠. 그죠? 밑에서 주관경 재개발. 그 경우 그렇지.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거 주의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11번에 교육환경보호계획 정도. 그 다음 2번 시장군수 주공 등 이들이 시행 공공주체죠. 이들은 정관이 아니고 뭐다? 시행규정 작성. 자, 그 다음 사업시행계획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시장군수 주공 등 공공시행자는 시행규정 작성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이거는 뭐, 그죠? 그냥 넘어가고.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아야 되죠. 사업시행계획이든 관리처분계획이든 전부 누구 인가 받는다? 시장군수에게.
그럼 정비법은 어지간하면 시장군수입니다. 개발법은 어지간하면 지정권자인데 정비법은 어지간하면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가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사업시행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전부 다 합니다.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한다. 그리고 인가를 받는다. 누구로부터요?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는다. 그럼 인가 신청하면 며칠 내에 인가난다? 60일 이내에 인가납니다. 30일 이내 틀려요. 자, 좀 이따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30일 이내 납니다. 사업시행 인가는 60일 이내고 관리처분 인가는 30일 이내 나요. 근데 우리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있죠? 이거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런 이야기했죠. 자, 이렇습니다. 주택법의 사업 승인은 아파트 새로 짓는 거고, 정비법의 재개발, 재건축은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죠. 그죠? 근데 새로 짓든 다시 짓든 짓는 건 아파트죠. 그러니까 기간이 똑같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주택법의 사업 승인도 60일. 정비법의 사업 시행 인가도 60일. 둘 다 60일. 근데 관리처분 인가는 30일. 요걸 같이 외워두시는 겁니다. 자, 그럼 교재 잠깐 볼게요. 52쪽 맨 위에 시행자, 다음 줄 사업시행계획 플러스 정관, 그리고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받는다. 자, 맨 밑에 저 밑에 2번 가봐요. 며칠 이내인가? 60일 이내인가? 60일 동그라미. 그럼 그 밑에 적어요. 주택법 역시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도 60일 이내고 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도 60일 이내. 그래서 같이 외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적어요.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좀 이따 볼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30일 이내입니다. 요거 세 개를 같이 외우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세트로 묶어 두시면 수십 분 반복하면 시험 칠 때 틀릴 일이 없겠죠? 예. 그래서 공법 숫자를 그래 외워야 되지. 하나씩 따로 외우면 하나만 못 외워요. 자, 그 다음. 변경할 때는 인가받는다. 공법에 인가받은 거 변경할 때 다시 인가받아라. 이게 원칙이죠. 근데 변경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인가받아요. 그러니까 변경, 중지, 폐지는 전부 인가. 변경이든 중지든 폐지든 전부 인가. 다만 경미한 변경은 신고. 그럼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경미한 변경이다. 신고만 하면 된다. 사업비 10% 범위 안의 변경, 증가든 감소든, 면적 10% 범위 안의 변경, 10% 범위 안에서. 자, 그리고 부대 복리시설, 공동주택 단지 안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있죠. 그걸 확대하는 거. 부대 복리시설을 확대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유리한 거죠. 그럼 그건 경미한 걸로 보고 인가 안 받아도 된다. 축소하는 거는 주민한테 불리한 거죠. 그건 새로 인가 받아야 되지만 확대하는 건 주민에게 유리한 거다.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암만 확대를 하더라도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그 위치 변경하는 경우는 인가 받아야 한다. 자, 복리시설을, 예를 들어서 놀이터 같은 걸 전에보다 면적을 확대하는데, 그때는 새로 인가 안 받아야죠. 근데 확대하면서 여기 있던 걸 저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럼 이해관계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확대하는 건 원래 새로 인가 안 받지만 위치 변경할 때는 인가 받아야 한다. 25회 때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지만 외우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럼 우리 외울 때는 요 정도, 경미한 거는 신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인간 능력의 한계를, 그죠? 감안해 가면서 외우지 못한 거는,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 출제위원들도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문제를 냅니다. 자, 그러면 거기 52쪽에 참고 있죠? 경미한 사항. 그럼 경미한 사항은 뭐다? 바로 위에 줄에 신고. 경미한 사항은 신고다. 거기 1번에 사업비 10% 범위 안 변경.
또 3번에 면적 10% 범위한 변경. 또 바로 요 줄에 부대 복리시설 확대. 확대는 생략 가능 경미. 근데 관료 속의 위치 변경은 제외. 위치 변경은 생략 불가죠. 위치 변경은 뭐다? 인가죠, 인가. 위치 변경 인가죠, 그죠? 원래는 신고인데 위치 변경할 때는 인가라는 겁니다. 그 정도 보고 나머지는 생략. 넘겨봅시다.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할 때 총회를 열어가지고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이거는 우리 책에는 없어요, 그죠? 여기는 없지만 저 앞에서 했던 거죠. 총회에서 의결할 때 조합원 과반수 사항이 있었죠. 사관정이죠.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정관 변경. 요거는 조합원 과반수다. 조합원 과반수. 근데 문제에 자꾸 등장해요, 이게. 그러면 52쪽에 저 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1번에 셋째 줄에요. 둘째 줄에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첨부하여 바로 밑에다가 적어요. 바로 밑에다가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 이 말을 적으세요. 52쪽에 인가 셋째 줄에 사업시행계획서 바로 밑에다가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 그리고 옆에 관로하고 사관정 쓰고 사회 동그라미. 그죠?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원 과반수 상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자, 그래 놓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